네, 저희가 여권 내 공천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정치권 싱크가 있어서 하나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문석균 후보의 선당 후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 박수 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무소속 출마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결정으로 공천된 오영환 후보에게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마타도와 조직을 동원한 왕따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문석균 후보 측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정부시와 전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공정한 경선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던 의정부 갑지역위원회 당원 동지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오직 의정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선거에 임해 승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발언은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과 문석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죠. 의정부 갑에 출마하는 문석균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문석균 후보의 아버지는 주지하다시피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이 때문에 이 문석균 씨의 출마를 두고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최 기자, 결국에는 문석균 씨가 이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출마 선언을 먼저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네. 당시에 이제 아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선한 지역구를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공정성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고 당 안팎에서 이제 비판 여론이 쏟아지니까 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불출마 압박을 거세게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돌연 마음을 바꾼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오늘 조금 전 2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제 탈당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의정부와 연고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게 너무 보면서 참담했다, 분노한다라는 이제 명분을 삼았는데요. 이곳은 민주당이 이제 영입한 인재죠. 네.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씨의 남편인 그 소방관 오영환 씨, 굉장히 네. 젊은 청년 인재로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전략 공천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연고도 없는 후보를 이렇게 전략 공천한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불출마를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석균 씨가 애초에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출마 쪽으로 방향을 바꾼 몇 가지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 취재한 게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오영환 후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서 간 오영환 후보가 의정부 갑 지역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 오영환 민주당 예비 후보가 그 전략 공천된 민주당 후보가 지난 9일에 이제 지역에 갔으니까 지역 시도의원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지역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가서 이제 시도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자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영환 씨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오영환 예비 후보 측에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시도의원들이 회기 중이다라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영환 후보 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간담회에 불참한다면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해당 행위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응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답변을 받은 시도의원들이 정치 초짜가 점령군처럼 마치 갑질을 하고 있다라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의정부 시장이 자신의 SNS에 아주 공개적으로 글까지 올렸었는데요. 네. 당시에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후보가 자당 시도의원들을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라고 문자로 겁박했다는 게 사실이냐라면서 이런 무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요. 오영환 후보는 당시에
그 문자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예. 나도 간담회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마치 이 사태, 이 갑질 논란을 이제 기폭제로 해서 이제 당 안에서 그 의정부 갑 지역 안에서 문석균 후보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문석균 후보가 불출마하는 것 자체도 좀 마땅치 않아 했던, 그냥 나왔으면 했던 이 지역 여론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표밭을 갈궈왔던 문석균 후보로서는 자기의 조직을 사실 이제 당이 후보를 지정해주면 조직도 넘기고 사람도 넘겨줘서 그 사람의 선거운동을 도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거고요. 애초에 이제 문석균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시도의원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오영환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때 네. 시도의원들이 막 성명서까지 낼 정도로 예. 어떻게 이런 후보를 우리 지역에 공천할 수가 있냐. 지역 예. 연고도 없는데.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애초부터 조금 마뜩치 않아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해당형이다. 내가 불렀는데 안 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문자가 왔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그 문자를 실제로 오영환 후보가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꺼지지 않고 이제 문석균 후보가 다시 불출마 의사를 접고 다시 출마하는 계기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러니까 낙하산 후보가 와서 점령군처럼 자신들을 대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의 골이 반발로 이어진 거라고 볼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오영환 후보는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나에게 어떤 선거를 치를 조직이나 사람도 인계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갑질 논란의 당사자 아니다,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오히려 이 정치적 조직을 동원해 왕따를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오영환 후보가 이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직 없이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저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다. 공천이 발표된 그날부터 이렇게 연락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을 여쭐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을 막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문석균 씨와 연락을 했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네. 또 한쪽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오영환 예비 후보에게 텃세를 이겨내라, 뭐 이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여기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영구 제명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지금 서울 동대문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컷오프돼서 무소속 출마 선언한 민병도 의원,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문석균 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이 영구 제명이라는 이 부분은 당원 당규에도 없고 네. 총선 이후에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네.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뭐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는 사람은 당장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영구 제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해찬 대표가 영구 제명한다고 그래서 그거 이해찬 대표가 할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가 좀 설명을 할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난 총선에서 바로 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탈당을 했다가 당선된 이후에 복당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당시에 공천에 탈락한 후에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발표했던 당시 이해찬 대표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척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건 명분도 없고 정당성이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을.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분위기는 공천도 잘못했는데 또 이제 맞으면 이해찬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저격 공천을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분을 시민들로부터 아마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논란이 있었던 과정을 거쳐서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민주당에 왔고 당대표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얘기를 당대표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 그걸 하필 같은 전력의 이해찬 대표가 했다는 게 네. 정치의 아이러니입니다. 뭐 지금은 어부지리를 아마 걱정했기 때문에 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지금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우리 선거법,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법의 문제점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다. 무슨 네. 말씀이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피선거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입후보를 하는 후보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네. 선거일로부터 21일 전에도 나타나서 당선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죠. 네. 뭐 나중에 비례정당, 위성정당 뭐 하면서 이제 선거법을 또 손볼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아마 이런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유권자들이,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법도 해당 지역에 최소한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네. 생긴다면 이런 논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의정부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와 민주통합당에서 경선에서 승리한 강세창 후보, 여기에 친박신당 대표죠. 오랫동안 의정부 지역 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홍문종 대표까지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파전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배지를 달러 여의도로 입성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